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평가단 문제입니다. 요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 이제 10문제씩 해서 전 과목이 다 이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늘 언제나 공부하신 내용들 점수 받으실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되니까요. 이런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학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개사법은 이제 맨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진도별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맨 앞부분에 공인중개사법 맨 앞에 제1장 총칙 부분입니다.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중개 대상물, 요 총칙에서 10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네, 자, 제1조 이제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자, 법적인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상을 정하여 무엇을 하고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제고,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죠. 오로지 전문가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로서 중개업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중개업을 하세요. 전문성을 높입니다.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무엇을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고요. 그냥 다 훌륭한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다가 요즘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도 시험에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하고 제2편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목적을 묶어서 목적 하나가 나올 때가 이제 된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신데, 자, 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 업건류 내지는 정전 업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남쪽은 정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전 업건류. 남쪽은 핵폭탄도 없고 정전도 없지요. 정전 업건류, 입건류 아니라 업건류. 또 정전 업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하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1번 정전업건요. 정전업체.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의 용어의 정의 시험은 100%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확한 용어 정의를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중개라 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개는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지역 전세 저당 같은 그 밖의 권리들의 득실, 병영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2번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직업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을 하는 것인데, 자, 2조 조문상으로는 중개업 하게 되면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고 중개 알선을 어떻게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반복 직업적으로요. 영리 목적으로 복비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뢰 받고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업이라는 말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고 구별의 실익은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것이고 무등록으로 중개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3번 개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시험에 뭐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되어 왔는데 뭐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그냥 등록을 한 자. 또 등록을 하여 현재 영위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냥 등록을 한 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네요. 자, 3번은 그대로 맞습니다. 오. 자, 4번 지문요.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이 취직하신 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 계약서는 못 쓰는 건데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했으니까 4번이 그냥 X가 되겠습니다. 보호전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을 안내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야 됩니다. 단순 업무 보조예요. 중개 업무 보조다 이 말도 틀렸고 중개 업무 수행한다 이 말도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X가 되겠고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직하신 분이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 쓰는 거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상무이사, 전무이사, 임원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이 되죠. 상무, 전무이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포함이 되니까 계약서 직접 쓸 수도 있고 계약서 쓰는 것을 보조할 수도 있더라는 거 5번 O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라 했나요? 그 앞 페이지 다시 보면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용어정인데요.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했네요. 틀린 것을 찾아라 하면 확실한 거 하나면은 점수가 나오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하게 되면 5개의 지문을 정확하게 구별이 되셔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보다 옳은 것이 점수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옳은 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보존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아요. 개공에 소속되었다 괜찮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라니까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매매원 임대차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중개는 뭐다? 알선이에요. 그래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셔야 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임대차만 알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빠졌습니다. 그 밖의 권리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X 하시고, 자, 4번 질문. 중개업 세 가지 요건이 나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뭐가 빠졌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말이 빠졌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요 말이 지금 빠진 상태니까 일단 X가 되고, 결정적으로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시킵니다. 상무, 전무이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제외한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가, 포함한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외되는가, 이 합리적인 의심은 항상 이 과목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포함, 제외일까? 제외, 포함인가? 이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요. 이상, 초과, 미만, 이하?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마스크 없이 혼자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수업하는데 마스크 끼고 오늘 하루 종일 했거든요. 오전, 오후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마스크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중개.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금전소비차 할선의 부서에서 돈 빌려주세요. 금전소비차.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담보 있나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돈 안 빌려줍니다. 담보 있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담보로 잡읍시다. 부동산 담보 물건이 뭐죠? 저당권이죠. 돈 빌리니까 여기에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담보를 잡히는 이유는 돈 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져요. 부정성. 오케이. 자, 그랬을 때도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다. 중개 대상이 된다.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뿐만 아니라 득있는 환매권의 양도 이전 시에도 중개는 개입되지 못한다. X. 자, 뭐 발생은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환매권만 따로 매매하고 별도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행사도요, 직접 행사해버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거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를 하니까 이때는 개인 여지가 별도로 없는 겁니다. 다만 환매권도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이 될 때,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때 그 거래는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입되지 못한다. X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X가 됩니다. 환매가 뭐예요? 하게 되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그겁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컨대 아파트를 내가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10억이라는 사업 자금을 꼭 만들어야 돼요. 꼭 10억이 필요한데 가진 재산은 아파트 10억짜리 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업 자금 10억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은행 가서 저당 담보 잡히고 돈 빌리면 시세 10억짜리를 저당 잡으면 10억을 안 빌려줍니다. 8억이나 9억 정도 빌려줄까요? 말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억을 일단 팔면서 사는 사람에게 야,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10억이 꼭 필요해서 팔기는 파는데 이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서 이거는 내가 팔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팔지만 5년 내에 다시 내가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주면 너는 다시 나한테 넘게 된다. 환매. 다시 나한테 살 수 있는 권리를 유보가 되어야지 내가 너한테 10억에 팔겠다. 그래 그러자 하고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잘 없지만 만약 이러한 합의가 되었다면 매매하고 환매 계약이 둘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팔고 나서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내가 다시 사올게 하게 되면 재매매에 대한 예약에 불과한 것이고, 환매 계약은 민법의 성격상 매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10억 아파트를 일단 넘기고 담보 잡히고 10억을 빌렸다가 이빠이 빌렸다가 돈 갚으면 돌려받는 것과 똑같은 담보 물건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매가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도 환매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럼 환매권 발생은 매매하고 별도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자체는 5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해서, 야, 네가 나한테 주었던 10억 내가 돌려줄 테니까, 물론 매매 비용도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나한테 넘겨라 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행사할 때는 우리 부동산 사무소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행사하는 것 이거 자체는 중개에 개입 여지가 없는 겁니다. 형성권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개입 여지가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자, 다만 이제 환매권도요, 거래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 아까처럼 10억만 주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10억이 없는 거죠. 이제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나 봅니다. 10억 갖다 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10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돌려받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매권에 대한 등기까지 했다 하게 되면 대항력도 있거든요. 10억 주면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시세가 지금 20억짜리인데 10억만 주면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그 환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5억이나 6억 받고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10억짜리, 지금 현재 20억짜리를 10억에 사올 수 있는 환매권을 5, 6억 주고 산 사람 어떡하죠? 5, 6억 주고 사서 그 지위를 사서 이 사람한테 10억 주면 시세 20억짜리를 결국 취득하게 되지요. 20억짜리를 합의 15, 6억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권 자체도 거래 가능하고요. 환매권이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때는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 X. 아이 머리 아파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전은 양도, 거래를 통해 하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가 될 때, 이전, 양도, 거래가 될 때는 중개 가능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2번 X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3번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유치권의 성립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성립이 끝난 겁니다. 민법 320조. 자, 그래서 개입되질 않는데, 유치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담보 물건이 함께 뭐 할 수 있다? 이전.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될 때는 주의사항이 될 수 있다. O 되는 겁니다. 유치권이 뭡니까? 그럼 또 민법 320조가 나와야 돼요. 그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점유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가 정권에 대해서 성립되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되는데, 부동산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 공사했더니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이 건물 수리했는데 수리대금 1억이 나왔다. 공사대금을 건물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1억 원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배 깔고 누워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 깔고 누워 있느냐? 공사대금 1억을 다 줄 때까지, 불가분성 다 줄 때까지 배 깔고 누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물건에 관해서 점유하고 있고 변제기 지난데도 안 준다 그러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민법 320조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우리 중개업자가 이미 성립된 거예요. 그죠? 공사 끝났는데 안 준다, 배 깔고 누웠다, 점유하고 있다, 이미 성립된 거예요. 이미 끝난 성립을 중개할 수는 없죠. 다만
언제까지 배 깔고 누워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공사업자인데 언제까지 배 깔고 누워 있어요? 1억은 다 줄 때까지.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안 주면 물론 이제 경매 신청권이 있단말은요. 안 주면 계속 배 깔고 누워 있습니까? 배냐 장판이냐 장판과 배가 붙어옵니다. 나중에 뛰면 어떡합니까?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오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나 떨어졌는데 어머나 덜 떨어졌는데 아우 슴짓해. 언제까지 배 깔고 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 깔고 누워 있었더니 공사대금 1억 주더라. 이 지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뭐한다? 예? 예,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를 통해서 배 깔고 누웠더니 1억 주더라. 이 지위를 사는 사람은 1억을 다 채권자와 함께 그죠? 이걸 사는 사람은 1억을 다 주고 사진 않을 거예요. 1억 다 주고 이 지위를 사서 배 깔고 누워 있으면 건물 주인이 1억 주잖아요. 1억 받고 나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위 자체를 예컨대 50% 5천만 원에 할인받아서 이 지위 자체를 샀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5천 주고 이 지위를 사서 배 깔고 누웠어.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얼마 준다? 1억을 주죠. 그럼 1억 받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치권 장사. 유치권 사업이 유치권 장사, 유치권 사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머리 짧으신 분들 이거 좀 합니다. 유치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거래 통해서 이 지위를 사고 판다했을 때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가 될 때? 이전. 부동산에 관련 권리가 뭐가 될 때? 이전될 때는 중개 대상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이거는 된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갑니다. 정려나 상속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5번에 법정의 자원의 성립도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법정의 자원이 뭐예요? 그거예요. 민법시하는 그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갖다가 달라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성립이 끝난 거니까 개입 여지는 없다. 법률의 규정이고요. 이것은 정려는 보통 직거래를 합니다. 성격상 개입 여지가 없어요. 정려 계약인데 아들아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받겠느냐 청약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님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승낙을 해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는 정려 계약인데 이 정려 계약을 할 때 우리 중개사무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전화해서 어디 좋은 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아파트 정리하려니까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상 정려는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성격상 그래요. 자, 어쨌든 개입되지 않는다. 자, 그럼 앞 페이지로 다시 돌리면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뭐가 틀렸다?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2조 1호에서 말하는 용어 정의, 중개,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서 저당권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저당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죠? 부동산 담보 물건이니까 중개사항이 된다. 자, 2번 또 나오네요. 유치권,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보가 붙어져 있는 채권이죠. 아파트를, 건물을 지금 담보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1억에 대해서 돈 못 받으니까 배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점유와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은 가능하고 중개 대상이 된다. 아까 설명 듣고 보시니까 훨씬 수월해졌네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때는 중개 대상이 된다. 자, 3번. 중개는 알선인데 알선행위 자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이 계약이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중개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맞는 말. 자, 4번 질문. 중개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개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사가 판단해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말도 안 되게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판례죠, 판례. 그래서 4번이 X가 될 것이고 5번 지문. 중개 행위는 쌍방 당사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경우 매도 의뢰도 받고 매수 의뢰도 받아서 단독 중개하고 의뢰인 양쪽부터 복비를 받아요. 소위 말하는 양타 쳤어요. 나이스 브라보 사장님 따봉. 양쪽 다 의뢰받아서 중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쪽만 의뢰받아서 매도 의뢰만 받았습니다. 물건만 잡았어요. 어이 그쪽 사무소 매수인 있냐? 있어요? 오케이. 우리 공동중개에서 같이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중개 가능합니다. 한쪽만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를 일방중개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방중개도 공동중개 형태로 중개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방 의뢰에 의해서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에 포함이 된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 다시 보시면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 몇 번 돼요? 4번 정답 돼요. 이 문제가 이게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요거 편집하시는 우리 예쁜 여직원이 계신데 자꾸 문제를 나눠 두 개를 나누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풉시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중개업 틀린 것을 찾았어요. 1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된다. 맞겠죠. 자 2번 중개 행위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오지요.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가 다른 사람 의뢰해서 되고 플러스 앤드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앤드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2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는 보지 못해요. 보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또 보수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업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우연히 한번 했다면 그것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요 개념요. 그래서 2번 지문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오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무등록인 자가 우연한 기회에 꼴랑 한 번 건물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다.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히 꼴랑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반복성이 없어요. 중개를 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해야지 처벌되는데 무등록 중개까지만 한 거죠. 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으로 한 것이란 볼 수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우연히 한번 나오면 무조건 직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되셨네요. 자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갑니다. 타인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임야만을 전문으로 알선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4번 X. 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무엇으로 한다? 업으로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다 갖췄잖아요. 의뢰받고 복비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물건을 임야만을 하든 아파트만을 하든 그건 자기 자유의 자유. 그는 자유가 되고 의뢰받고 보수 돈 받고 그것을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X. 네. 자, 헷갈리지 마시고 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지문. 꼴랑 한 번 했어요. 업이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텐데 꼴랑 한 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업 공인자를 표시하고
사무소 명칭 표시하고 사무소를 불법으로 차려놓고 첫 번째 마수거리 하다가 적발이 됐나 봐요. 이때는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연히 한 번 했다면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한 번이라도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소를 차렸다. 그 말은 가만 놔두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격적으로 무등록 중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걸려서 그런 것이지 걸리지 않았으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 반복적을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합니다. 잠재적 계속성을 인정해요. 그래서요. 사무소 차려놓고 한 번 했다면 이때는 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는 판례가 있네요. 그래서 우연히 한 번이냐 사무소 차려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목적 의도를 갖고 한 번 한 것이냐 한 번 하다가 걸렸느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5번은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죠? 바람 한번 핀 거 하고 본격적으로 바람 필 목적 의도를 가지고 살림 차려놓고 바람 안 핀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하나가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나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그런 것들이 거래 가능하고 중개 알선 가능할 때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겁니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하나가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자, 이것이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국공유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은 빼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 건물, 도청 건물 이런 거 공유, 수면, 바다, 하천 이거 다 빼는 거고 중개 알선이 안 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된 거 이거 다 빼는 거예요.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치권의 성립 이런 거 다 빼는 거고 이것이 성격상 특정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가 되고 중개도 가능하거든요.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중에서 확정이 여기서 특정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건물 같으면 집합건물, 동과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동호수가 없는 거 있죠? 동호수 없는 거, 동호수가 없는 거, 건물로 보지 않는 거. 세차장 구조물 같은 거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동호수가 없는 거 있어요. 청약통장. 청약통장도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같으면 번지수 지번이 있어야 되는데 번지수 없는 거 있죠? 대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대토권 같은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선박. 선박은 해군이죠. 토건, 익관, 공명은 다 육군들인데 선박은 해군 X, 광업재단 O 맞는 거, 상표권은 부동산 아니니까 X, 리얼의 임목, 중개대상물입니다. O, 될 수 없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3번 되겠어요.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 디귿. 네, 자, 8번 갑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중개대상물, 틀린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1번, 임목은 중개대상물이고 2번, 국유니까요. 그 자체로서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자, 3번, 업, 항만,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중개대상물 아니죠. 이건 다. 우리들은 다 육군들이니까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자, 4번, 내 땅이 그린벨트 안에 있어요.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땅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거래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개발은 제한돼 있겠지만 소유권은 살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한 겁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4번이 X가 되겠어요. 5번 한필 토지의 일부분도 용인 물건이나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그죠?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거 중개 가능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가능하고요. 다만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토지 일부분이 딱 나왔을 때는 뒷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일부 용익은 있어요. 일부 저당 담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구별해 주시고 될 수 있다. 이건 O가 되겠어요. 자, 민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1월 달, 2월 달, 3, 4월 달까지는 민법이 아직 탄탄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5, 6월 달 정도 되시면 민법이 좀 되시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거요. 예, 그때 되면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 헷갈린다 하시더라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 해결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X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중개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되어 있거든요. 동산질권은 동산담보물건이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고. 자, 니은에 동호수가 특정되었대. 101동 101호. 특정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률행위의 확정성 확보를 했네요. 특정되었으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겠습니다. 오. 자, 디귿. 세차장 구조물은 독자적인 건물로 보지를 않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중개 대상물, 별개의 중개 대상물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금전 소비차 돈 빌려주세요. 1억만 빌려주세요. 은행에서 담보 있어요? 담보 있다니까요. 아파트 또 저당 제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물건 저당권. 금전 소비차의 부수에서 설정된 저당권.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종성 때문에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중개 대상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냐? 이 두 개 나오겠지요. 리얼의 분양권하고 리얼의 저당권하고 이렇게 정답은 두 개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중개 대상물 판례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1번 지문에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에 시설을 넣었다. 유형적 가치가 증익되고 영업상의 노하우가 있다. 단골 손님이 많다. 무형의 재정적 가치가 증익되죠. 그런 것들 다 권리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요, 어떤 금전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가 건물 그 자체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가 않으니까 권리금 알선 수수하도록 중개 알선한 것은 중개 대상물 중개 행위에는 해당되지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 2번 지문.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에는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만들어질 건물, 분양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동호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거예요. 청약 통장 얘기가 아니라 청약 통장 가지고 청약을 해서 101동 101호 당첨이 되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장래 건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건물 중에 해당한다. O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동호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청약 통장 얘기입니다. 청약 통장 입주권인데 이걸 가지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지위에 불과한 거. 아직 동호수가 없는 거예요. 동호수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청약을 해서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청약 통장을 판례가 지금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입주권이라는 말은 판례에서는 함부로 막 쓰는 말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서도 입주권 말이 나오고 청약 통장에서도 입주권 말이 나오는데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호수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고, 자,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건물에는 그죠? 토지와 건축물의 토지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에서 말하는 건물은 민법 99조 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에 한정된다. 민법상의 건물이라 하게 되면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지벽 세 개를 다 갖추지 못한 건 이 중에 주된 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 나오네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네, 우선 이 기지벽 세 가지를 싹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덮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에 해당한다면 5번이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시험 잘 나오고요. 장래에 특정된 건물 분양권 얘기인데 분양권은 건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3번 지문에 청약통장 입주권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거래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시험 나오면 남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건물은 건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민법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개념을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한다는 거. 그래서 기지벽 3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물에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바닥에다 볼트만 쪄 놓은 거요. 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좀 어려운 판례고 5번은 시험 많이 나오는 판례.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된다 했으니까 5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10문제 이렇게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봤고요. 중개의 대상이냐, 중개 대상이 아니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이렇게 민법의 실력이 쌓아갈수록 다 해결될 텐데 지금 당장 힘드시면 그냥 눈에 이렇게 조금 익혀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